안녕하세요. 이태희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는 날씨가 되었네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또 광복절이잖아요. 그래서 광복절을 맞이해서 짧게 광복절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보니까 외국인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광복절이 뭔지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보자면 광복, 빛날 광, 회복할 복, 말 그대로 빛을 되찾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면서 저희 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948년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두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은 저희 나라를 되찾은 날이고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걸 기념하는 날인 거죠. 광복, 독립. 저는 근데 나라를 되찾은 날이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어 본인한테 좀 와닿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저는 나라를 되찾은 날이라는 말을 계속 곱씹어 보면서 되게 그 말 자체가 벅차게 느껴지더라고요. 되게 뭔가 가슴이 뛴다? 고 가슴이 뛴다고 해야 하나요? 저조차도 뭔가 '나라를 되찾았다.'라는 말 그리고 상상해 봤을 때 뭔가 벅차오르는데 일제 강점기 시대까지 겪고 독립이 된 날까지 살아오신 분들의 마음 그 기분은 어떠셨을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라를 되찾은 말, 이 말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벅차고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나라를 되찾기까지의 시간을 마음이 굉장히 좀 무거워지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독립이 되기까지에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애써주신 독립운동가 분들이 계시죠. 음, 사실 그분들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희생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자신의 인생만 바쳤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나와 엮인 내 가족들의 인생까지도 어떻게 보면 희생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감당해야 할 희생뿐만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감당해야 할 고통과 희생까지도 감수하면서 그 길을 걸으신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진짜 어렵고 힘든 길이었을지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아.'라는 말만으로는 뭔가 감히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말 자체가 좀 '가볍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지금 이 시대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찬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독립운동가 분들은 그분들의 삶을 넘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가족들의 삶까지도 걸어야 했습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지 제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화, 드라마, 뮤지컬, 음악, 소설, 역사서 이런 일제감정기와 독립운동을 다루는 작품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 역시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역사를 좀 더 가까이 느끼게 됐거든요. 그냥 말로만 들었을 때도 진짜 많은 감정들이 있었지만 그 실태를 정말 자세하고 낱낱이 마주하게 됐을 때 감정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책에서 글로만 보던 독립운동가 분들의 삶을 보고 그 시대 우리 국민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정말 옆에서 보는 것처럼 알게 되고 생체 실험이나 위안부 문제 같은 가슴 아픈 역사를 접하면서 분노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또 독립이 됐을 때는 막 같이 기뻐하기도 하면서 이래서 좀
이런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저도 나중에는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 때 역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 드라마, 뮤지컬 뭐든 나오면 진짜 작게나마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크더라고요. 진짜 꼭 어떤 작은 배역이라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작품들을 하나씩 접하면서 우리나라 역사랑 독립운동가 분들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좀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 감사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있잖아요. 내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내가 어느 나라 국민이다 말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찾아야 했던 걸 생각하면 그동안 이런 거를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산 것 같아서 갑자기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지키고자 했던 건 뭐였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는 거겠죠? 근데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온전히 독립되는 거, 그리고 우리 국민이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의 주체적인 우리 나라의 국민으로서 자신의 나라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들이 그분들이 꿈꾸셨던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게 그분들은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우리 가족, 우리 국민, 그리고 태어나지 않은 많은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싸우셨던 거죠. 내가 내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고 나의 나라 이름을 쓰고 세계 어디서든 저는 대한민국이 국적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사실 지금의 우리한테는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이상하리만큼 너무나게 당연하게 느껴지잖아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문제고. 하지만 이 당연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평생을 바쳐야 했던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매일매일 기억하고 기리면 너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러지 못하더라도 오늘 단 하루만큼은 그분들이 무엇을 위해 싸우셨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강복절입니다. 그분들이 지켜낸 이 나라를 소중히 기억하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된 모든 분들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역사의 뒤편에서 희생되신 모든 분들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강복을 진심으로 기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이건 제가 그린 태극기입니다. 카페에 앉아서 태극기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굉장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리면서 되게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실 이렇게 광복절에 가족들과 같이 태극기는 항상 많이 달았지만 그림을 그린다거나 뭔가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태극기를 그리면서 태극기에 대한 무게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